요즘 들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쓰레기를 잘못 버렸다가 생각지도 못한 과태료를 물게 됐다면서 하소연하는 글들이 부쩍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금천구에 사는 박모 씨는 청소행정과에서 보낸 재활용 혼합배출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박 씨가 받은 고지서에는 며칠 전에 일반 쓰레기로 버렸던 감자튀김, 종이그릇, 라면 봉지, 택배운 송장 등의 사진과 함께 무려 10만 원이라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고지되어 있었는데요. 박 씨가 여태껏 무심코 버려왔던 쓰레기 중에 일반 쓰레기로 버리면 안 되는 물건이 포함되어 있었고 그것을 공무원 단속반이 적발했던 것입니다. 특히 박 씨가 버린 물건 중 라면 봉지는 비닐로 분류하여 분리수거 배출을 했어야 하는데 일반 쓰레기로 버린 것이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최근 들어 구청 공무원들이 직접 가정집을 돌아다니면서 쓰레기 배출 규정 위반 여부를 단속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위반이 확인되는 봉투가 있다면 쓰레기 봉투를 열어 사진을 찍고 주인을 찾아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인데요. 대부분의 적발 사유는 봉투를 묶지 않고 입구를 테이프로 붙여서 규정된 용량보다 쓰레기를 더 많이 배출하는 행위, 시간과 장소, 요일을 지키지 않거나 쓰레기를 아무 곳에 버리고 태우는 행위, 일반 쓰레기 봉투에 음식물 쓰레기처럼 버리면 안 되는 품목들을 넣었거나 재활용품을 한데 뒤섞어 꺼내놓는 행위가 해당된다고 합니다. 일반 쓰레기와 혼합 배출 등 재활용품 분리 배출 기준을 위반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또한 단독 다가구 주택은 쓰레기를 대문 앞에 내놓는 경우가 많은데 봉투를 단단히 묶지 않으면 지나가는 행인이 봉투 안에 쓰레기를 버려서 어이없게도 혼합 배출로 인한 과태료를 물게 되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 최근에 많이 적발되는 것 중 하나가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를 잘못 구분하는 바람에 일반 쓰레기 봉투에 음식물 쓰레기를 넣는 것이 적발되어 과태료를 물게 된 사례가 많다고 하는데요.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를 구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동물이 섭취가 가능한 것인지 아닌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동물이 섭취가 가능하다면 음식물 쓰레기, 섭취가 불가능하다면 일반 쓰레기로 분류된다고 합니다. 대파나 쪽파, 양파 등의 껍질이나 뿌리 등은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 중 어떤 것에 속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파나 쪽파, 양파 등은 사람이나 동물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껍질이나 뿌리도 음식물 쓰레기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하지만 놀랍게도 일반 쓰레기에 해당합니다. 그 이유는 가축의 소화 능력을 떨어뜨리는 성분이 있어 사료에 적절하지 않으며 애초에 처리시설 기계 부품에 엉킴 현상을 일으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반 쓰레기로 배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동물이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로만 나누기 때문에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일반 쓰레기인지 음식물 쓰레기인지 판단하기에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구체적인 리스트를 제시하고는 있지만 명확한 기준이 없을 뿐더러 쓰레기의 종류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쓰레기를 버리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칫 쓰레기 하나를 잘못 버렸다가 과태료 10만 원이라는 돈을 부과받는 어이없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태료를 물지 않기 위해선 쓰레기를 어떻게 버려야 할까요? 먼저 음식물 쓰레기는 재활용되어 축산농가의 사료로 공급하기 때문에 일반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아닌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지정된 장소에 버려야 하는데요. 이때 주의할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고춧가루나 고추장, 된장과 같이 염도가 높거나 매운맛이 나는 음식은 동물의 사료나 퇴비로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하며 김치나 절인 배추처럼 양념이 많이 밴 음식은 물에 헹구면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도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일반 쓰레기이지만 음식물 쓰레기인 척 하는 것들이 있어 잘 구분하여 버려야 하는데요. 밤이나 호두, 땅콩 등 딱딱한 견과류 껍질 또는 소라, 조개, 굴, 전복 등 어패류 껍데기와 생선가시, 닭뼈, 소뼈, 돼지뼈 등 뼈다귀 종류, 계란이나 메추리알 등 각종 알 껍데기, 보건해장 등 독성이 있는 음식물은 모두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합니다. 일회용 티백이나 커피, 한약재 찌꺼기 모두 일반 쓰레기이며 콩껍질, 양파 껍질, 마늘 껍질, 옥수수 껍질, 파인애플 껍질, 마늘대처럼 섬유질이 많아 분쇄가 어려운 식물성 껍질들은 음식물 쓰레기가 아닌 일반 쓰레기에 해당하므로 버릴 때 주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종이입니다.
종이는 비교적 분리수거하기 쉬운 품목이라 잘하는 경우가 많지만 종이팩에 대한 인식은 다소 부족해 일반 쓰레기로 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우리가 자주 접하게 되는 종이컵이나 폐급료 같은 종이팩들은 방수 코팅이 되어 있어 처리 과정에서 용해되지 못하기 때문에 세척 후 납작하게 만들어 책이나 상자 등 일반 폐지와 분리하여 별도로 배출해야 합니다. 특히 이런 종이팩은 잘 정리 후 해당 주민센터에 갖고 가면 두루마리 화장지나 건전지, 종량제 봉투 등으로 교환해준다고 하니 이러한 제도를 잘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치킨이나 피자 상자는 오염되지 않은 부분만 종이로 분류하고 기름이나 양념에 오염되었다면 일반 쓰레기로 배출합니다. 택배 상자의 경우 송장 스티커와 테이프를 제거해 박스만 분리수거합니다. 세 번째는 비닐입니다. 비닐은 기본적으로 색깔에 상관없이 모두 분리수거 대상이며 라면 봉지나 과자 봉지, 믹스커피 등도 모두 분리수거해야 합니다. 일회용 봉투나 에어캡, 세탁소 비닐 등도 모두 비닐류로 분리수거 대상입니다. 만약 비닐에 음식물이나 오염물질이 묻어 있다면 재활용되기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이물질을 제거하여 분리배출하고 제거가 어렵다면 일반 쓰레기로 배출합니다. 예를 들어 시장에서 떡볶이를 담은 비닐봉지에 양념이 빨갛게 스며든 것은 아무리 씻어도 씻기지 않기 때문에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합니다. 네 번째는 플라스틱입니다. 플라스틱은 비닐과 마찬가지로 깨끗하게 세척 후 완전히 말려서 상표나 안내문구가 적힌 비닐라벨을 떼서 버려야 합니다. 플라스틱 역시 양념이 스며들어 오염된 플라스틱이라면 재활용이 어렵기 때문에 일반 쓰레기로 배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문제의 페트병. 페트병은 내용물이 안 남게 헹구고 라벨을 떼고 뚜껑을 연 상태로 밟아 찌그러뜨린 다음 다시 뚜껑을 닫아 분리배출하는 게 정답인데요. 여전히 뚜껑을 따로 버려야 되는 걸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지만 정답은 뚜껑을 잘 닫아서 같이 버린다입니다. 따로 버리면 뚜껑처럼 작은 플라스틱은 분류 과정에서 분리하기 어려운데 같이 버리면 재활용 과정에서 뚜껑만 따로 떠오르기 때문에 모두 모아서 재활용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특히 테이크아웃으로 많이 쓰는 투명 음료컵이나 과일팩들은 모두 플라스틱이지만 규격화된 음료 페트병과는 재질이 다르고 페트에 다른 재질의 플라스틱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아 재활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따로 분리배출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유리입니다. 내부를 깨끗이 비운 비닐병의 정면 또는 측면에 재사용 표시가 있는지 확인하고 재사용 표시가 있는 경우 색상별로 분리수거하거나 슈퍼 등 소매점에 반환하면 부피에 따라 70원에서 350원의 비용기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거울, 내열식기류, 전구, 사기그릇, 도자기류, 크리스털 유리 제품, 깨진 유리 등은 재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모두 종량제 봉투에 담아버리거나 버리는 양이 많다면 불연성 폐기물 전용 봉투로 배출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폐형광등, 폐건전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폐형광등을 유리로 오해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형광등이 깨지면 공기 중으로 수은이라는 인체에 매우 유해한 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원형 그대로 아파트 단지 내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 등에 설치된 형광등 전용 수거함으로 버리셔야 합니다. 만약 형광등이 깨졌다면 신문지 등으로 잘 감싼 뒤 종량제 봉투 혹은 불연성 쓰레기 봉투에 담아 버립니다. 폐건전지의 경우 동주민센터나 학교, 도서관, 아파트 등에 설치된 폐건전지 수거함에 버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소중한 분께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저는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 오늘도